전주시 만성동과 중동, 그리고 완주군 이서면에 걸쳐 조성된 전북 혁신도시. 전국 10개 혁신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넓은 규모인데요. 이곳에 12개의 공공기관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 가운데 농도 전북에 자리한 지 5년이 됐고,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지향하며 농촌에 활용할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이곳. 농업 강국을 꿈꾸는 농촌진흥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2014년 수원에서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 가운데 가장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기후가 변하면서 우리 농가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지난 1962년 출범한 농촌진흥청에선 농업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농업인 지도와 양성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수과에서 관리하는 이곳에선 재배법이 달라졌거나 품종 개량된 과일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농진청에서 개량에 성공한 과일 가운데 수확기를 맞은 것이 있다고 해서 남은영 연구사를 따라가 봤습니다. 자두의 플럼과 살구의 애플리코트를 반반 따서 플럼 코트라는 과종이 탄생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자두와 살구가 교잡이 되어서 유전적으로 자두가 50%, 살구가 50% 섞여 있는 그런 과종이 되겠습니다. 수입 품종은 높은 로열티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곳에서 지난 2007년 플럼 코트 국산 품종을 개발하면서 많은 농가들이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이런 성과는 고기능성 과일을 찾는 소비자들의 욕구 또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과수 품종은 한 품종이 나오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이 플럼코트라고 하는 과일을 만들게 된 배경은요, 살구라고 하는 작목이 굉장히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고기능성 작물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확 전 비가 오는 경우에 과피가 터지는 이런 열과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또 좋지 않은 환경에서 나무가 잘 죽는 그런 재배적인 어려운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이제 자두는요, 좋지 않은 환경, 불리한 환경에서 굉장히 잘 살아남아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럼코트는 이 살구가 가지고 있는 고기능성과 자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강인한 생명력을 다 가진, 각자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좋은 형질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과종을 만들자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한 5년에서 6년 정도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전국적으로 한 130헥타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개발돼 우리나라에 보급된 플럼코트. 그러나 국산 품종이 맛과 품질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농가 보급률이 빠르게 역전됐습니다. 국산 하모니 품종이 되겠고요. 이 품종은 일본의 홍천간이라는 플럼코트 품종입니다. 이 품종이 먼저 보급됐지만 과일이 좀 작고 또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현재는 많이 좀 이제 재배 면적이 줄어들었고요. 지금 이제 국산 품종이 한 92%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와 농가의 재배 환경에 맞게 개발된 토종 플럼코트. 그런데 아직 잘 익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는 수확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따서 유통이 되는 데는 소비자한테 가는데 2, 3일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수확해서 이제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 과일이 후숙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통되는 2, 3일 안에 얘가 더 맛있게 익어요. 그렇게 해야지 소비자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농가에서는 이게 물러져서 버려지지 않고 유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가 지금 실제로는 수확을 하는 시기예요. 살구와 자두의 교잡종. 당도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17집 사놨어요. 와, 당도가 정말 높네요. 맛은요? 정말 맛있어요. 이게 지금 자두와 살구가 이제 혼합된 과종이다 보니까 이 자두의 어떤 상큼한 맛과 살구의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서 맛이 좋고요.
맡았을 때도 굉장히 이렇게 향기, 풍미가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탄생시킨 플럼코트. 그러다 보니 연구사에겐 마치 자식과도 같은 존재가 됐는데요. 이제 과일을 생산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해 1년생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가지들이 과일을 덮게 되면 그늘을 만들잖아요. 과일 농사는 햇빛 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광이 잘 들어가는 조건으로 만들어줘야지 과일 색깔도 빨갛게 예쁘게 들고 당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밭에서 살다시피 하며 과실나무를 돌보는 남은영 연구사. 풍성하고 건실한 열매가 열리길 바라는 마음은 농부와 다름없습니다. 실제 제가 만든 과일이 농가에 보급되고 농가가 그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고요. 또 소비자는 먹었을 때 이거 새로운 과일 정말 맛있다라고 얘기해 줬을 때는 큰 보람을 느끼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농촌진흥청. 이곳의 역사가 궁금해 농업과학관을 찾았습니다. 네, 저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연구 성과를 국민들과 한자리에서 소통하고자 만들어진 전시관이고요. 현대농업관, 미래농업관, 그리고 어린이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받아 둘러본 현대농업관에선 우리나라 농업의 현주소와 실제 농가에서 활용 중인 다양한 농업 기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미래농업관인데요.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이 작동하는 스마트 온실 체험을 비롯해 우리 농업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올 다양한 미래 기술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농업과학관을 나와 어딜 가볼까 고민하던 중에 연구사 한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스마트팜 개발과 그 다음에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ICT 장비 규격화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테스트베드 온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테스트베드 온실이요? 예. 농업과 정보통신 기술의 만남 스마트팜. 이 스마트팜을 시험하는 곳이 테스트베드인데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목소리만으로 장치를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보광등 작동, 홈팬 정지, 태블릿 PC가 익숙하지 않거나 이제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음성으로 온실 환경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그 앱을 만든 게 팜보이스 앱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온도와 습도, 햇빛 양 등을 측정하고 분석해 제어 장치를 구동. 가장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2세대 스마트팜 온실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자라고 있는 식물체의 생육 정보, 폐 면적이라든가 줄기의 굵기 이러한 것들을 영상 정보로 측정해서 전송된 데이터가 인공지능으로 분석돼서 향후 농민들에게는 그 인공지능이 판단한 의사결정 정보 서비스가 농민들에게 전달되게 되어서 귀농이나 창농하시는 분들이 보다 농사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적심까지 다 했으니까 실험은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다 끝나겠네요. 온실 안에서 자라는 농작물은 주기적으로 샘플을 채취하는데요. 작물의 생육 상태를 통해 스마트팜 온실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토마토 익을 때마다 과경과 거폭과 무게와 또 사진을 찍는 작업을 합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샘플들에 크게 자랐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합니다. 2세대 스마트팜 시스템들은 현재까지 농민들이 어떤 이 지식이나 경험들을 컴퓨터가 이미지 분석이나 또는 생체 정보 수집을 통해서 직접 관측하고 모델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사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빅데이터 기술, IoT 기술을 통해서 이제 생체 정보나 환경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많은 기술들이 농사에 도입이 되게 되고, 많은 그런 농사 지식이 없거나 또는 ICT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농업인들도 쉽게 이렇게 스마트팜 기술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또는 농업에 필요한 어떤 기술이나 아이디어들을 활용해서 창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농업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이하게 건물 외관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요즘 뜨고 있는 도시농업을 연구하고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에서는 장마나 폭설, 황사와 같은 외부의 기상변화와 상관없이 1년 내내 인위적으로 환경을 제어하면서 안정되고 균일한 품질의 식물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선 햇빛 대신 형광등과 LED 같은 인공광을 사용하고요. 흙에서의 재배가 아니라 수경 재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영양분 또한 일정량이 균일하게 공급되죠. 질소, 인산, 칼리 기본적인 그 비료 성분이 들어가고요. 철분이나 망간, 규소 이런 영양 성분을 넣은 물에다가 수경 재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농업은 초기엔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재배 기간은 다릅니다만 5주에서 7주 간격으로 매번 똑같은 품질의 작물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맛에 있어서는 노지에 비해서 단맛이 강하고 또 특정 작물에 있어서는 전분이나 비타민 C 등과 같은 영양 성분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위 면적당의 생산량이 노지에 비해서 확연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면적이라도 저희 인공광 스마트 온실에서는 재배 배들을 다단식으로 구성하여 작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다양한 기술이 창조되는 농촌진흥청. 그러면 누구한 그 기술을 가져 써야 되잖아요. 근데 기술을 쓸 때 쉽게 기술을 가져가서 또 쉽게 쓰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되게 단순화했어요. 이곳에 근무한 지 올해로 9년이 된 김재순 연구사. 그는 최근 농민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화분인데요. 놀랍게도 스스로 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그 원리는 여기에 이제 전기를 가하면은 열정 소자에서 한쪽은 차가워지고 한쪽은 뜨거워집니다. 뒤쪽에 팬이 돌아가면서 그 앞쪽에 있는 습한 공기를 당겨 들어가면요. 이슬점보다 차가워진 요 면을 만나면은 물방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방울이 많이 모여서 무거워지면은 아래로 떨어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곡면이 있거든요. 이 곡면에 의해서 양쪽에 경사가 생기고 떨어진 물은 이 양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쓰는 상토가 원래 흙에는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물을 위쪽으로 끌어올려 버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떨어진 물방울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뿌리가 올라간 물을 만나서 식물이 흡수하게 됩니다. 식물을 키우는 게 좋다는 건 알지만 관리가 힘들어 망설이는 분들 많으시죠? 김재순 연구사의 이 화분은 현대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원예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이 그 화분을 잘 구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화분을 구매한 이후에 물 관리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그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화분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도시 소비자는 물을 줄 필요가 없으니 화분을 쉽게 사고 또 쉽게 관리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농가에서 식물을 꾸준히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예학을 전공한 김재순 연구사. 생각한 아이디어를 실행시키려면 여러 학문을 결합시켜야 하는데요. 농촌진흥청엔 다양한 학문의 전공자들이 있어 개발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예학을 전공했는데 사실은 이 장치나 이런 것들은 뭐 농학이기보다는 약간 기계공학이나 다른 뭐 반도체 공학에 가깝습니다. 타 전공을 접하고 공부를 하는 부분이 접근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이렇게 더 큰 성과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김재순 연구사.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다 보니 사무실은 어느새 식물로 가득 차게 됐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지금 2017년 6월 8일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물을 한 번도 저희가 안 줬습니다. 오로지 공기 중 습기만 가지고서 저희가 재배를 했는데 얘를 성공시켰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딱 1년 채운 날. 지금 그 당시 그 줄기만 쭉 심어놨던 건데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자라서 이제 위에 피복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줄기 많이 자라고 있고요. 사람이 식물을 가까이 하면은 이런 업무상 오는 그 직무상 스트레스를 낮출 수가 있고 또 어떤 그 마음의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람의 어떤 힐링과 건강을 위해서는 식물을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농촌진흥청. 이번에 찾은 곳은 농식품자원부 기능성 식품과입니다. 다들 일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무슨 일을 하시나요? 네, 저희 기능성식품과에서는 우선 기능성 평가법을 개발을 하고요. 그것을 확립한 다음에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그런 식품들을 근거로 기능성을 평가하고 그것을 소비자들에서 좀 더 잘 소비될 수 있도록 이용될 수 있도록 실용화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에서 그 효능을 입증한 농작물이 있는데요. 바로 삼채입니다. 몸에 좋은 줄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던 삼채. 이곳에서 과학적 성분 분석을 통해 삼채의 효능을 입증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채를 연구하게 된 배경은 농업인분들께서 직접 가지고 오셨거든요. 삼채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약초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능성이 진짜 있는지 규명해달라고 그렇게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선은 이제 삼채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뿌리와 그 잎이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뿌리에서는 어떤 면역이라든가 천식 쪽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더 우수했다고 하면은 잎에서는 골다공증, 당뇨, 혈당을 개선하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냥 단순하게 건조 처리해서 동물에게 급여했을 때에는 효과가 약했었는데 한 단계 더 발효 처리를 했을 때에는 체지방 감소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채 효능을 밝히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해온 농가를 찾은 이성현 연구사. 농촌진흥청의 이번 연구 결과로 삼채 재배 농가의 자부심과 기대 또한 높아졌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유황 성분에 이것이 6배가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음식이 자꾸 기름기 있는 음식, 닭 요리하나 돼지고기 요리 같이 했을 때 그 기름 성분이 완전히 그냥 분해가 된다 그럴까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가 닭을 백숙을 삶은데 마늘을 하나도 넣지도 않고 이거 삼채 근데 이파리만 넣고 아니면 뿌리만 넣고 그렇게 같이 삶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고기가 왜 이렇게 연하고 맛있냐고 먹어본 사람들이 정말 맛있다고 칭찬하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삼채 장아찌 담아놓은 거 있거든요. 삼채 장아찌와 같이 먹으면 느껴지도 않고 정말 맛있어요. 현장에서 직접 농민을 통해 재배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야기 됐는데요. 겨울 지나야 뿌리가 더 굵어지고 이것도 이제 뿌리가 이렇게 이제 길어지니까 커가는 시기라서 뿌리는 아직 적지만 잎은 이렇게 크고 나중에 이제 잎이 시들면서 농민들에겐 농촌진흥청 연구사들의 존재가 정말 든든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농작물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농작물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농촌진흥청의 역할인데요.
삼채가 좋다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알아가지고 정말로 당뇨,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농장이 삼채도 많이 팔리고 저희도 벌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생채로뿐만 아니라 가공이 되고 특히 이제 부위별로요. 잎하고 뿌리 각각의 기능성이 다른 것으로 이번에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제품을 다양화했을 경우에는 좀 더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고 따라서 농가에도 농가의 큰 소득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현장에 다녀와서는 다른 연구사들과 함께 기능성 제품 회의에 들어간 이성현 연구사. 달콤한 거가 불고기라든가 달라요. 지금 두 종류야. 두 종류는 달콤하고 이제 매콤한 맛이 있잖아. 앞으로 이제 떡볶이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좀 더 이렇게 확산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핫소스로 다시 그런 거 2개 정도. 우리 농작물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소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개발하는데요. 농작물의 풍부한 영양분과 특징을 살리면서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제 쉽게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삼채라는 단어가 달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쓴 그런 맛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각각의 성분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삼채의 맛을 내게 되는데 자체로 섭취하기에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맛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기능성은 우수하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 흥미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배합을 했고 구수한 맛이 배합되면서 삼채에 있어서의 어떤 강한 황의 냄새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지거든요. 매콤한 맛이 있잖아요, 삼채에는. 그래서 이것을 소스로 활용을 해서 고추장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핫소스를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농도 전북으로 이전한 지 5년. 전북의 농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의 전반을 책임지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농촌진흥청. 농업 강국을 위해 노력하는 농촌진흥청이 있어 우리 농업의 미래는 밝습니다.